네, 이럴 때일수록 달달한 전략이 필요합니다. MTNW 이달해 어드바이저 모셔볼게요. 위원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달달한 포인트 바로 체크하시죠. 네, 오후장 달달한 포인트는 사면초가 반도체입니다. 실적 기대감 때문에 쭉 올랐다가 최근 들어 매크로 리스크 때문에 반도체가 많이 좀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이 기회를 좀 잡아야 되는지 아니면 한 템포 물러서서 좀 지켜봐야 하는 구간인지 궁금한데요. 조금 더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전일 뉴욕 증시 상황부터 좀 말씀드리면서 전해드리도록 할게요. 전일 뉴욕 증시는 반도체 섹터에 대한 악재가 쏟아져 나오면서 기술주들이 급락세를 나타냈죠.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만은 미국 반도체 산업의 거의 100%를 빼앗았다라고 이렇게 발언을 하면서 대만의 방위비에 대해서 언급을 했고요. 또 반도체 업계의 슈퍼을로 불리는 ASML은 예상을 상회하는 실적에도 불구하고 가이던스가 컨센서스를 화해를 하면서 급락세를 나타냈습니다. 또한 블룸버그는 조 바이든 행정부가 동맹국의 반도체 기업이 중국의 첨단 반도체 기술 접근을 계속한다라면 가장 엄격한 무역 제한 조치를 고려하고 있다라고 보도를 하기도 했고요. 또 미국산 소프트웨어나 장비 그리고 기술이 조금이라도 사용이 되었다라면 수출 시 미국 정부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한 해외 직접 생산품 규칙까지 거론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반도체에 난 불을 부채질에 빅테크로 옮겨붙인 것은 IT 전문 매체인 인포메이션이었습니다. 인포메이션은 중국 기업들이 미국의 수출 통제를 우회해서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 등 미국의 그 클라우드 업체로부터 엔비디아의 최신 GPU를 빌려 쓰고 있다라고 이렇게 보도를 했죠. 이는 미국의 수출 규제가 하이퍼스케일러에게도 적용될 수 있다라는 이러한 것을 의미를 합니다. 안 그래도 트럼프 트레이드와 금리 인하 기대감으로 빅테크에서 경기 순환주와 또 중소형주로 순환매가 본격화되고 있던 가운데 갑자기 터진 악재는 빅테크로부터 탈출 러시를 가속화시켰고요. 또 경기 민감주 위주의 다우존스는 상승 마감하는 모습이 나타났지만 기술주 위주의 나스닥은 3%에 가까운 폭락세로 마감하는 모습이 나타났죠. 금일 국내 증시 또한 뉴욕 증시의 분위기가 그대로 전해지면서 양시장 수급 상황이 엇갈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반도체로 대표되는 코스피에서는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강하게 출회가 되고 있고요. 또 2차 전지로 대표되는 코스닥에서는 외국인들이 매수 우위를 나타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양시장 대부분의 반도체 종목들과 또 제약바이오 대형주들이 하락을 하면서 지수를 끌어내리고 있습니다. 특히 코스피에서는 SK하이닉스 그리고 코스닥에서는 알테오젠의 하락이 지수의 발목을 잡고 있고요. 또 반면에 LG에너지 솔루션이라든가 포스코 그룹주 그리고 에코프로 그룹주와 같은 2차 전지 섹터가 강세 흐름을 나타내면서 지수 방어에 나서고 있는 모습입니다. 금일장 외국인들의 수급을 보신다라면 삼성전자에서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금일장 테마 동향 살펴보겠습니다. 섹터 대형주들은 조정 흐름이 나오고 있는 모습이지만 중소형 제약 바이오 섹터가 계속해서 테마의 연속성을 이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먼저 차트를 보신다라면 대장인 유틸렉스를 보실 수가 있는데 현재 상한가에 안착한 모습이죠. 그런 가운데 비만 치료제 관련주로 편입된 DX, VX 상한가 터치한 모습이고요. 또 비만 치료제 이슈로 좋은 흐름을 나타냈었지만 전일부터 면역 항암제 이슈가 부각된 종목이 바로 샤페론이죠. 전일 상한가 이후에 오늘도 두 자릿수 상승력 기록하고 있습니다. 비만 치료제 이슈로 좋은 흐름 나타냈었지만 이런 종목들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보신다라면 녹십자 웰빙도 보실 수가 있어요. 녹십자 웰빙 그리고 IMBDX도 보실 수가 있고요. 바닥권 수급이 들어오는 모습이고요. 이렇게 중소형 제약 바이오 섹터가 테마를 형성하고 강세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수력원자력이 체코 원전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되었다라는 소식이 전일 저녁에 전해지면서 금일 장 초반부터 원전 섹터가 강세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대부분의 종목들이 모두 윗꼬리가 길게 달리고 있는 모습인데 그 가운데서 두각을 나타내는 종목이 피코그램과 또 한전산업 두 종목 정도가 두 자릿수 상승률을 기록을 하고 있다. 그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화장품 관련주에서 넥스트 아이를 보실 수가 있고요.
특별히 부각된 이슈는 없지만 한때 화이자 관련주로 또 주목을 받았고 또 최근에는 특정 정치인 관련주로도 시장에 주목을 받았던 원풍과 원풍물산이 또 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왕고래 관련주로 화성밸브 보실 수가 있고요. 또 2분기 역대 최고 매출 달성으로 전일 상한가에 안착했던 마이크로 LED 관련주인 서울바이오시스가 오늘도 두 자릿수 상승률을 기록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시장 대응 전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정학적 리스크와 정치 불안으로 반도체와 빅테크들이 타격을 받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월가에서는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있죠. JP모건은 아마존과 알파벳을 토픽으로 유지를 했고요. 또 골드만삭스는 아마존의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을 했고 또 찰스 수합에서는 역사적으로 이 정도 조정은 흔히 발생한다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전일 연준 인사들의 발언도 보시면 채권 금리가 움직이지 않은 것으로 미루어 볼 때 채권 시장은 이미 9월 금리 인하를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현재 자산 시장의 이러한 혼란은 아무래도 미국의 대선이 끝나기 전까지 계속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7월 들어서 계속해서 시장을 보수적으로 바라보자라고 말씀을 드렸고 또 변동성의 확대는 위기일 수도 있겠지만 우리에게 기회일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중장기 투자를 하시는 투자자분들은 섣불리 추가 매수를 하시기보다는 확인하고 매수해도 늦지 않다라는 사실을 기억을 해주시고요. 또 단기 스윙을 하시는 분들은 평소보다 조금 더 빠른 대응으로 시장에 대처해 나가시면서 달달한 수익은 줄 때 챙기자라는 전략으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러한 변동성은 미 대선 때까지 계속될 것이다. 방망이를 지금보다 더 짧게 잡고 대응하자라는 전략 주셨습니다. AS로 넘어가 보면요. 비트코인이 최근 들어 급등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갤럭시와 머니트리 주셨고요. 오늘 이 종목이 이렇게 시장이 안 좋은데도 장중에 8% 급등 나왔습니다. 어제에 이어 추가 상승이고요. 현재까지 수익률 10%인데요. 여전히 목표가까지 홀딩할까요? 네, 전일 동종목을 말씀드렸고 또 시장이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또 하루 만에 또 10% 수익을 또 챙겨드리고 있는데요. 물론 목표가까지 충분히 도달할 수 있는 종목입니다. 하지만 현 시장이 윗꼬리가 계속 달리는 그러한 시장임을 감안을 한다라면 수익 줄 때 1%라도 챙기고 나머지 또 목표가까지 홀딩하는 전략도 좋아 보이는 시장입니다. 최근에 비트코인 가상화폐 쪽이 상승을 하면서 관련주들이 동반해서 상승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갤럭시와 머니터리 차트를 보시면요. 바닥권에서 대량의 수급 매집이 포착이 되었기 때문에 조정 구간이 조금 나온다 하더라도 추세는 상방으로 계속 이어갈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목표가 9,800원까지 그대로 홀딩하시면서 수익 챙겨가자라는 전략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줄 때 챙겨야 하는 장이기 때문에 일부 수익 챙겼고요. 나머지 물량은 9,800원까지 다시 한번 끌고 가 보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서전기전입니다. 드디어 한수원이 체코의 우선 협상자로 선정이 되면서 오늘 아침에는 원전 종목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이 종목도 상한가 근처인 27%까지 올랐는데요. 역시나 좀 변동성이 있는 장이기 때문에 상승분 반납했지만 위원님 말씀처럼 줄 때 챙겼으면 또 하루 만에 단기간에 큰 수익 챙겼겠죠. 추가적인 대응은 어떻게 할까요? 네, 일단 원전 관련주들은 장 초반에 굉장히 급등하는 갭을 크게 띄우는 모습들이 나타났고요. 그리고 또 체코 원전 수주 이슈로 장 초반에 또 상당히 좋은 흐름을 나타냈죠. 또 최종적으로 수주에 성공한다라면 역대 최대 규모의 원전 수출이다라는 사실 좀 체크를 해보시면서 대응해보실 필요가 있겠는데요. 서전기전 차트 보신다라면은 동종목 같은 경우는 최근의 고점이 8,500원 정도의 라인이었습니다. 이 라인을 돌파를 하지 못한다면 계속해서 매물이 출회될 수 있는 자리다라는 부분을 감안을 하신다면 금일 이 고점에서 또 수익을 챙기는 게 어쩌면 당연하다라고 볼 수 있는 그런 흐름이기도 했습니다. 동종목 같은 경우에는 다시 재매수 관점으로 본다라고 한다라면 이 6,000원, 6,400원 부분을 이탈하지 않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원전 쪽은 조금 더 우리가 적극적으로 매매하기보다는 충분히 저점을 잡아줄 때 혹은 대장주 위주로 매매하시는 것이 좋은 섹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서전기전 매물대에서 일단 수익 챙기신 분들을 축하드리겠습니다. 네, 6,400원 이탈 여부 꼭 확인하자라고 덧붙여 주셨습니다. AS 받아봤고요. 오늘 달달한 종목도 바로 공개해 주시죠. 네, SY 준비를 해봤습니다. 최근에 제가 우크라 재건 관련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SY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과거에 모듈러 주택 대장으로 우크라이나 재건 가운데서도 모듈러 주택 대장으로 또 움직였던 그러한 종목이기도 합니다. 샌드위치 패널을 제조하거나 판매를 하고 있고 동사 같은 경우에는 일단 최근에 제가 추천드렸던 SY 스틸텍의 최대 주주가 또 SY죠. 그렇기 때문에 또 SY도 또 우크라 재건주로 같이 또 볼 수가 있습니다. SY 차트를 보신다라면요, 동종목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또 바닥권에서 또 수급이 유입되었고 과거 같으면 대장으로 움직였는데 지금은 좀 후발주의 흐름을 나타내고 있지만 언제든 대장으로 치고 나갈 수 있는 끼가 있는 종목입니다. 동종목 목표가는 6,300원을 제시를 해드리겠고요. 손절가는 4,3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얼마 전에 우크라 재건주로 큰 수익을 봤는데 또 다시 한번 재건주 SY 선택해 주셨습니다. 목표 가격까지 좋은 흐름 기대할게요. 지금까지 이달의 위원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